네, 안녕하세요. 2020년 6월 13일. 오늘은 파산 신청을 했던 한 상태인 미국의 렌터카 회사인 헐츠에 관한 아주 재미나고 특이한 소식을 전할까 하는데요. 이 헐츠 회사는 5월 22일 날 파산 신청을 했죠. 그런데 지금처럼 정말 유동성과 변동성이 큰 이 시장에서 파산 신청 이후 엄청나게 많은 이 거래량이 보이며 헐츠 주식도 나름 웃긴 상태로 상승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정말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는 듯이 헐츠 회사에서 파산 신청 법원에게 야, 우리가 파산 신청을 했지만 10억 달러어치의 주식을 더 발행하게 해달라. 지금 이런 수요가 있으니 제발 그렇게 해달라라고 했고, 금요일인 6월 12일 날 판사가 이거를 승낙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사실 정말 특이한 소식이기도 한데, 그럼 이 소식이 발표된 목요일 저녁 장외 시간으로 이런 소식을 호재로 삼아서 주식이 또 뭐 한 30% 이상 올랐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물론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보이고 상승 쪽으로 보이는 듯 하지만 미국의 이 파산 신청 법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이런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식을 전해드릴 기사에서도 간단히 얘기를 하지만 미국 파산 신청 이 절차에는 파산이 되고 나서 갚아야 될 돈들의 부채들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최고 위에는 뭐 이런 보증이 같이 서 있는 채권자들과 점점 내려와서 제일 밑에 제일 최하 순위의 돈을 돌려받을 사람들이 바로 주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아주 많은 케이스에 이 파산 신청 이후에는 주주들은 사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그냥 주식들이 다 그냥 삭제가 돼버리는데요. 그럴 가능성도 헐츠에 충분히 있고, 그리고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해서 기업이 망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기업이 회생이 하더라도 파산 신청 이후에는 주식들은 다 제로로 다시 시작한다는 것. 제로로 다 없어지고 신규 주식을 발행돼서 시작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는 관행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 블룸버그의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rtz wins approval to offer potentially worthless stock. Hertz가 wins approval, 허락을 이렇게 승낙을 받았다 그러죠? To offer potentially worthless stock. potentially worthless. 거의 추후에 worthless, 영원, 가치가 하나도 없어질 수 있는 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이 허락을 받았다. Hertz Global can go ahead with its plan to raise cash by selling new shares that the bankrupt car rental company readily concedes could end up worthless. 헐츠가 이제 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았다 그러죠. Plan to raise cash, 지금 현금 보유량을 늘리는 계획이죠. 어떻게? By selling new shares, 신규 주식을 팔아서 현금 보유를 늘릴 이 계획이 허락이 됐다 그러는데요. 근데 지금 이 파산 신청을 한 헐츠 회사는 readily concedes could end up worthless. 이 주식이 추후에 그냥 가치가 하나도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바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이 상황에서 이런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Judge Mary Walrath ruled during a bankruptcy court hearing Friday that Hertz can proceed with its offering, which the company has said could bring in as much as $1 billion. 이 법원은 델라웨어 주에 있는 파산 신청 법원의 판사 메리 워러스라는 판사가 이것을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Hertz can proceed with the offering. Hertz가 이 신규 주식 발행을 허락하고 그리고 이것은 could bring in as much as $1 billion.
헐츠 회사는 지금 이것을 통해서 약 10억 달러 가까이 현금을 이렇게 들여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 문단에서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 미국의 파산 신청 절차를 설명하는데요. Buying stock in bankrupt companies is risky because the rules require that all bondholders, suppliers, and other creditors must be fully repaid before shareholders can get anything back, which rarely happens. Buying stock in bankrupt companies, 파산 신청을 하고 있는 이 회사들의 주식을 사는 거는 is risky, 리스크가 크다 그러죠. 왜냐? The rules require, 왜냐하면 파산 신청의 법에 따르면 that all bondholders, 먼저 채권자들, suppliers, 물건 납품자들, and other creditors, 그리고 다른 식으로 어떤 식으로 부채를 이렇게 빌려준 사람들이 must be fully repaid, 우선적으로 먼저 다 갚아야 된다고 하죠. Before shareholders can get anything back. 이 주주들이 뭐를 받기 전에 주주들이 뭐를 받고 주식에 그게 반영이 되기 이전에 먼저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투자자들에게 먼저 다 갚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주주들에게 남아서 돌아가는 것은 which rarely happens, 거의 없다 그러죠. 이런 소식에서 이런 소식을 통해서 사실 목요일 저녁에 이런 헐츠가 신규 주식을 발행하고 싶다고 이렇게 법원에게 요청을 한 기사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시작하기 전에 또 주식이 약 30% 올랐는데요. 물론 거래량을 통해서 주식이 오를 수는 있고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호재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이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에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 거의 그 사람들만 이렇게 이득을 보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회사들이 파산 절차를 밟을 때 그때도 계속 뭐를 남아있는 걸 계속 팔고 회사를 조금씩이라도 운영을 해 가면서 절차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때는 바로 이때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겠죠. 하지만 은행들도 이렇게 파산 신청을 하는 회사들에게 돈을 빌려줄 리스크를 뭐 그렇게 테이크할 필요가 없으니, 여기에서 미국 법적으로 DIP 론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 DIP 론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우선순위로 갚아야 될 투자자들보다 더 우선순위로 갚아야 될 이런 부채를 말하는데요. 이런 부채는 당연하게도 이자도 높게 내야 되고 수수료도 많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하는 와중에서도 또 돈이 나갈 때가 많은데, 헐츠는 지금 거의 공짜로 신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공짜로 10억 달러의 돈을 현금 보유량을 늘리게 된다면, 지금 우선순위로 지금 갚아야 될 부채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지금 파산을 하는 회사가 다른 데 돈을 빌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파산 신청이 완료가 될 때 자기 돈을 먼저 갚을 수 있으니 그 사람 오히려 이 부류의 투자자들이 제일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The cash infusion would come without having to pay the high interest rates and fees associated with traditional bankruptcy loans. 이 문장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이렇게 현금 보유량을 늘리는 것이 바로 보편적으로 파산 신청을 할 때 은행에게서 정말로 높은 이자율과 높은 수수료로 빌려야 되는 것을 이제 avoid, 그것을 면하게 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헐츠의 정말로 독특한 상황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전달하게 되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신규 주식 발행이 허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은 신규 주주들에게는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파산 신청 법을 조금 더 자세히 정말
이 큰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양한 예전 기업들의 파산 신청을 한 이 예시를 들여다보면 뭐 몇 년 전에 델타 항공도 파산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시를 들어보자면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해서 기업이 꼭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기업은 회생을 할 수는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 와중에 먼저 갚아야 될 부채들을 우선적으로 다 갚고 나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주주들은 그냥 먼저 싹쓸이 먼저 없어지고 나서야 기업이 회생을 하는 이 상황이 대부분 만들어지니 기업이 파산 신청을 했던 이 기업이 갑자기 어떤 식으로든 파산 신청 자체를 그냥 다 올스톱을 하고 회사 비즈니스가 재개가 된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은 헐츠의 주식이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영원히 헐츠 주가가 영원히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주의를 한 채 이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도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20년 6월 13일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